김성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신 주최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동하고 인연을 갖게 된 거는 실은 한 90년도 중반에 제가 중동가에서 외교부 중동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담당했던 나라가 소위 말하는 GCC 6개국하고 또 이란하고 이라크를 담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한국과 중동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지 않아서 혼자서 6개국, 8개국까지 담당을 할 정도가 됐는데, 아마 지금 외교부의 경우에는 이란 하나나 이라크 하나라든지 GCC 국가도 UAE 같은 경우도 한 직원이 최소한 한 나라 정도를 맡을 정도로 양국 관계가 지금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근데 중동이란 거는 제가 볼 때 중동 역사를 알아야만이 유럽사를 알고, 또 유럽사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데 중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동에 대한 제가 전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인 중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라든지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질문부터 넘어가면은, 중동하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분쟁? 네, 분쟁. 석유 중요하죠. 종교. 예,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 하면 연상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전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좀 어두운 면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면은 그 사실이지만 어떤 면은 약간은 오해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중동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잘 이해하는 시간을 알아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동 하면은 중동의 지역적인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에 GCC 국가가 6개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멘이 남쪽에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위에 쿠웨이트가 있고, 그 밑으로 카타르하고 UAE하고 바레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국이 아라비아 반도인데, 거기가 중동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 GCC 국가들의 예멘은 예외적으로 GCC 국가들과 예멘은 조금 성격이 요새 다릅니다. GCC 국가들 하면은 왕정 국가고, 왕정인데 이건 절대 왕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이 엄청나게 센 입헌군주제하고 달고, 그 다음에 GCC 국가들의 특징은 석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GCC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모든 6개국들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 위기는 첫째는 셀 혁명에 의해서 그 원유 가격이 점점 다운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탈오일 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왕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란에서도 왕정이 있었다가 팔레비 왕정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도 왕정이 무너졌고, 시리아, 이라크 같은 경우도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왕정에 대한 또 일반 시민들의 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하고 사우디가 지금 중동에서 헤게모니를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체제가 다릅니다. 왕정이고 이란 같은 건 공화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라비아 지역의 7개국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네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반트 지역은 이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를 동쪽으로 해가 뜨는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네반트가. 또 아랍어로 샴이라고 하는데, 그 샴 지역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는 여기가 문명이 일어났던 데고, 이라크에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또 메소포타지아, 여기가 이라크가 있고요. 그 이라크 밑으로 이제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있고, 요르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내에 또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공존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이 지역이 레반트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이 레반트 지역이 최고로 지금 분쟁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는 모든 문제도 이 레반트 지역을 중심으로 처음에 어떻게 이런 신생 국가들이 생기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둘째로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분쟁하고 대립해 가는 과정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이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어떻게 전쟁이 터졌는지, 이란 이라크 전쟁도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반트 지역에서 가장 모든 정체성에 대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레바논 내전하고 시리아 내전입니다. 거기는 모든 아랍의 중동 지역에서의 그 분쟁의 모든 국면이 다각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니하고 시아의 갈등, 그 다음에 외세의 갭이라든지 쿠르드의 반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정체성의 싸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 이란이 있습니다. 아까 아라비아 반도에 있지만 이란이 있는데, 이란은 아시다시피 아랍 민족하고 이란은 다른 민족입니다. 이란은 페르시아의 그 나라고요. 이란인은 아리안 계통입니다. 아랍인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란은 여기는 지금 신정 정치고 이쪽은 왕족입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이 언어도 다릅니다. 이란은 파르시라고 그 페르시아어를 하고요. 여기는 아랍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도 중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수단까지 포함하는 분들도 있는데, 외교부 차원에서는 이집트를 이제 중동 국가로 포함시켜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옆쪽으로 북서아프리카 이 마그레브 지역이 있습니다. 마그레브 지역이라는 것은 이 지중해를 바탕으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곳이라고 하는데, 모로코, 알제리, 티니지, 리비아. 그래서 북서아프리카 4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중동이라고 하면은 이 아라비아 반도 7개국, 아라비아 반도 지역, 이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레반트 지역,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 그 다음에 북서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중동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터키입니다. 터키도 중동에 포함시키고, 일본 외무성이나 대부분 나라들이 터키를 중동에서 포함시켜서 살펴보는데, 우리 경우에는 터키가 지금은 티르키예죠. 티르키예가 유럽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티르키예 자체가 자기네들은 중동에 포함시켜 주기를 안 하고 유럽에 포함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티르키예는 또 나토 회원국입니다. 우리나라의 티르키예가 6.25 때 참전을 한 가장 중요한 많은 군인들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티르키예, 여기로 제일 알아야 되고요. 여기는 소아시아. 옛날로 소아시아 지역이고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르키 사람들은, 투르키는 이제 언어적으로도 달라서 자기네들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 민족에서, 이 아랍 지역에서 인종을 보면은 아랍 민족이 주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티르키족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나라가 없지만 가장 또 많은 인종이 하나가 있는데 꾸르드족입니다. 꾸르드족은 이라크의 중심이 있지만 터키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다룰 주제이지만은 그 민족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뿔푸들이 흩어지게끔 됐습니다. 그게 흩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다룰까 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는
동일하죠. 아랍 국가가 22개국인데 아랍어를 사용하고요. 여기는 이란은 파르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터키는 터키어가 있죠. 그래서 아랍 외의 민족 국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고요, 터키고, 그 다음에 유대인입니다. 자기네들 민족이 자기네들 자국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해하려면은 종교 대립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수니파, 시아파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수니파, 시아파가 갈라지게 된 계기는 선지자 무하마드가 이제 사망한 이후에 그 후계자를 명확하게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선출을 둘러싼 대립 때문에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생겨났습니다. 수니파는 그 아주 신실한 종교인으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선출할 수 있다는 게 수니파입니다. 시아파는 그 아랍어로 추종자거든요. 그 4대 칼리파인 알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무함마드의 혈통을 중시해서 혈통을 따라서 승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 게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무함마드가 사망한 이후에 제1대 칼리프는 아부바크르라고 어떻게 보면은 무함마드의 친구이자 또 딸을 무함마드의 시집을 보내서 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대 칼리프인데 이분은 짧게 한 27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마르라는 2대 칼리프가 이 사람이 취임을 했는데 이 우마르 시절에 이 아랍 이슬람 제국이 영토적으로 가장 거대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집트라든지 그 다음에 리비아까지, 그 다음에 사산소 페르시아를 정복을 해갖고 가장 광대한 영토를 구축한 게 우마르입니다. 그렇지만 1대나 2대 이분들도 다 그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선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3대는 우스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3대로 됐는데, 근데 2대 우마르도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대 우스만은 전혀 다른 우마이야 가문에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스만은 그 우마르에 비해서는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편중된 그 정치를 폈습니다. 주로 자기 가문 사람들, 우마이야 가문 사람들을 지방 총독으로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결국에는 그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갖고 이분도 암살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대 칼리프를 알리가 취임을 했는데 이 알리는 그 선지자 무함마드의 사촌이고, 그 다음에 이 알리가 무함마드의 딸과도 또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시아파에서는 이 알리를 자신의 1대 이맘으로 생기는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알리가 승계를 하자 다른 우마이야가에서 우스만이 친척이 되는 무아이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대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아이샤라고 무함마드 예언자 젊은 아이샤가 또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전투, 특히 이제 우스만의 친척인 무아이야와 이라크 북부 시핀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거의 그 알리가 승리를 목전에 두었었는데 약간의 우유부담함인지 그런 거 있어갖고 몰아붙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리 우유부담함에 실망한 강경파가 알리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가 암살이 되자마자 무아이야가가 그 알리 아들 하산한테 항복을 받음으로써 무아이야가 새로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마이야 왕가가 성립을 했지만은
그 시아파 입장에서 우마이야 왕조는 정당한 승계자로부터 권력을 찬탈할 세력이라고 하고 그 무아이야의 아들 야지드 1세한테 반기를 듭니다. 그 반기를 둔 사람이 그 알리 차남 후세인입니다. 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이 후세인이라는 사람과 추종자 72명이 그 무아이야의 아들 야지드를 치러 가는 과정에서 까르발라라는 데서 서로 조우를 합니다. 근데 까르발라에서 단지 시아파 알리하고 그 추종자는 72명밖에 안 되는데 그 무아이야가의 아들 야지드는 아주 대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이 72명의 그 전사들을 하나하나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박물관에 한. 그래서 이거가 시아파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기리고 애도하는 시아파 최고의 종교 행사로 아슈라라고 합니다. 아랍어로 아슈라라는 것은 10이거든요. 아랍어로 10인데, 1월, 이슬람력 1월의 10일 날 카르발라에서 알리 차남 후세인이 무참히 살해된 것을 애도하기 위해서 가장 큰 종교 행사로 있습니다. 특히 시아파 국가에서. 이란이라든지 제가 근무했던 레바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 파키스탄, 인도 주변 국가에서 이런 애도하는 사건을 있고 그 고통을 직접 겪으라고 해서 사람들이 북을 치면 가면은 일반인들이 자기 가슴을 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파키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데에서는 채찍이나 쇠사슬을 가지고 자기 몸을 때립니다. 아니면 또 피투성이를 만들어 갖고 하는 그 아슈라라고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성립이 된 이후에 그 시아파에 대한 조금 종교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파 종교인들은 지하로 도망 다니고 하다가 여러 가지 분파로 많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까르발라 이 창극을 기억하기 때문에 시아파 입장에서는 이날이 되게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시아파의 대부분의 그 종주국은 이란입니다. 이란에 제일 인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에도 시아파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가 그 시아파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략 한 85%는 수니파고 15% 정도가 시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아파의 종족이 이란인데 이란이 왜 또 시아파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경우에는 16세기경에 그 이란에서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오스만 투르크, 그 전에 오스만 투르크는 이제 순위로 대부분의 사람이 있었는데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그 사산조 페르시아 이스마일이라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에는 대부분이 시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아파하고 수니파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수니하고 시아의 종교적인 어떤 교리상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되게 갈등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